네, Q&A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남은 댓글도 열심히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뭐 저희가 이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으로서 그걸 또 듣고 그리고 비슷한 고민이나 아니면 궁금증 갖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니까 천천히 그냥 숙성 김치 마냥 이렇게 듣고 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벤치 100kg를 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했겠지만 뭐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한 거를 중3 때부터라고 한번 그 정의를 내려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벤치프레스 바벨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CA 시간에 보디빌딩 부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꾸준히 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CA가 말이 뭐 CA 시간이지 그냥 자습을 했죠. 거의 아주 초기에 빼고는. 본격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한 거를 이제 20살 때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했던 베이스를 가지고 처음에 20살 때 헬스장에 내 돈 주고 등록을 하고 벤치프레스를 했던 게 딱 20살. 그때 처음으로 제가 했던 무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아직도 60kg입니다. 60kg로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8개에서 10개 막 이렇게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근데 웃긴 게 제 체중이 60kg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7kg 막 이랬을 때인데 57kg가 60kg로 8, 9개, 10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센 편인 거죠. 뭐 요새는 뭐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달 하니까 한 80kg까지는 2-3개는 거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무서우니까 뭐 깔릴까봐 실제로 깔리기도 했고 그래서 잘 안 하고 그냥 60kg 정도에서만 힘들게 이제 운동을 하다가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100kg로 하나 정도는 정말 안 좋은 자세지만 그냥 이렇게 팔꿈치만 굽혔다가 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성공시켰다고 부르긴 웃기죠. 그때 당시는 나 100kg 할 수 있다 이러고 다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절대로 못하는 무게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다시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바벨을 이제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살, 6살? 6살 때쯤 이제 100kg로 가슴 딱 닿게 한두 개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한 5, 6년 걸린 거죠. 6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20살 이후로 지금 제가 몇 살이지나? 39이란 말이에요. 그럼 19년이 지난 지금은 100kg로 최대 몇 개를 해봤냐를 안 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12개 이상은 당연히 될 거고 어제 이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120kg 4개 했죠. 생각보다 많이 안 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냥 벤치 중량을 늘리는 데만 목표로 잡고 10년, 20년 운동했으면 더 늘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나는 가슴 모양을 만들고 크게 키우고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안은 가슴을 안 키우려고 또 운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저를 기준 삼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으실 것 같은데 2에서 4주 정도 휴식을 취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휴식기 동안 크레아틴과 단백질 적정량을 매일 섭취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오래 쉴 때는 저는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레아틴의 경우에는 오래 쉬실 동안은 좀 끊으시는 게 좋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 섭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중 곱하기 1.5g 정도? 체중이 70kg시라면 한 100g 가까이 정도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상 드셔도 당연히 무방하고요. 단백질은 더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더 드셔도 돼요. 뭐 2-3배씩만 안 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승현님. 항상 영상을 잘 챙겨보고 있는 충북대 후배 구독자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승현님도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힘드셨는지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그냥 피곤하다 이 정도지 운동 너무 하기 싫고 이거 진짜 다 하려니까 힘드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귀찮다 오늘은 좀 쉬고 싶네 이런 생각은 가끔 들지만 이거를 뭐 참 어렵다 이거 진짜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식단 관리면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운동을 하고 보디빌딩에 나가서 그 성적으로 말미암아 뭐 상금도 받을 수도 있고 스폰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팬들의 이런 관심과 사랑 때문에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 적은 크게는 없고 그냥 힘들구나 그만하고 싶긴 해요.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이도 많이 되면서 좀 힘들고 또 외적인 이유로 이제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운동과 식단 챙기기 어렵다 때문에 고민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이래요. 일반인인데 그렇게 힘들고 고민될 만큼 굳이 그냥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살면 어때?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되묻고 싶기도 하고. 근데 명확하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몸매 만들고 대회를 나가서 또는 뭐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뭐 이러면 인기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잖아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명확한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원천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에너지의 원천을 다른 데서 끌어다 써야 되니까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다. 아니면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헤어지면 이별하면 이별로이드 맞아가지고 몸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세게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크 너구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그런 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헤어져 봐요 한번. 연애를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 시험 기간만 되면 한 달가량 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시험 기간 한 3주 정도는 운동을 안 했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운동하고 막 이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 생활 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기도 했고 시험 기간 때 쉬어, 방학 때 쉬어, 겨울이라 쉬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만 운동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몸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후회는 남죠. 그 시절에 내가 그냥 1년 365일 운동만 하고 더 커지기 위해서 운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도 솔직히 이쁘지만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덕에 내가 지금의 나이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뭐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나는 너무 커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쉬었다가 운동했다 쉬었다가 적당하게 장근육 정도만 이제 유지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새는 그 몸짱의 기준이 좀 높아졌죠. 상향 평준화가 많이 돼서 일반인들 중에도 진짜 프로에 준하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적당히 운동해서는 뭐 티도 안 나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죠. 좋죠. 근데 저는 그냥 뭐 대학생이면 대학생다운 그냥 그런 삶과 그런 거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훈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뭔가 운동하면서 좀 틀어져 있던 몸이 좀 정상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럭키비키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디다스를 제외하고 가장 애정하는 브랜드가 무엇인가요? 요새 오니지카 타이거 착용하시는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게 저희가 하나 콘텐츠 찍으려고 했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어요. 아껴두고 이제 따로 콘텐츠 찍으려고 오늘 했던 건데 그냥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3개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그리고 준지, 그리고 발렌시아가거든요. 근데 사실 준지랑 발렌시아가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특히 발렌시아가는 사실 뭐 추천하는 브랜드는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고 준지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비싸요. 제가 생각해도 비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다 아이템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많이 구비하기에는 좀 빡센 브랜드지.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를 좋아하는 건데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규격이 좀 다르니까 어깨선이라든가 뭐 팔 굵기 그리고 엉덩이랑 허리의 대비 뭐 어깨와 허리의 대비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브랜드는 좀 잘 안 맞거든요. 특히 나이키 이런 옷은 거의 뭐 안 어울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 브랜드를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이제 끼어든 브랜드가 렉토. 렉토 역시 굉장히 지금 딱 입고 있다. 남성적인 무드고 핏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어울리게 잘 나옵니다. 비슷한 감성으로 토니웩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걔는 너무 슬림하게 나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입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렉토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준지 이런 브랜드 좀 좋은 것 같고, 가격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거는 RBW. 그래서 RBW가 저랑 이유진 선수랑 그리고 그 최용화 대표랑 머리를 맞대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걸맞는 핏을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제품들도 많이 예쁘게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디다스 제외하고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라 옷도 많구나. 자라도 제가 많아요. 자라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자라라는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가 그냥 유행을 짬뽕하는 브랜드거든요. 다 그 모티브 삼아가지고 뭐 명품부터 해서 뭐 웬만한 그 시즌에 유행하는 모든 거를 다 비슷하게 카피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시즌에 뭐 옷 뭐 입지 싶으시면 그냥 자라 가서 한번 쓱 둘러보시면 요새 요런 게 유행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라를 한번 자주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전부터 공복 유산소가 근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고강도로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10분 20분 가볍게 하는 유산소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마라토너처럼 또는 러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닌 이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면 회복이라든가 운동 수행 능력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꼭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이제 프로카드에 근접하신, 아마추어지만 프로카드에 근접하신 보디빌더 분 중에 한 분인데, 일부러 비시즌에 막 90kg, 100kg 가까이 되실 때도 유산소 운동 빼먹지 않고 1시간씩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공복이라는 거. 공복이라는 거는 혈당이 좀 떨어져 있을 때고 에너지가 좀 부족할 때인데, 그때 이제 유산소 너무 빡세게 했을 때 손해보는 게 없을 수가 없다. 근내 단백질을 사용하고 또 부족하게 될 경우에, 당질이 부족하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부터 더 빨리 쓸 거고 근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에너지가 좀 있을 때 유산소 하는 게 좋고, 유산소 운동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실 혈당이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혈당 안정 차원에서 유산소 하는 게 가장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쉬는 날이 지속되면서 퍼포먼스가 줄어들고 중량이 줄 때 세트 수를 높여서 볼륨을 증가해서 운동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날 컨디션이 안 나와서 중량이 줄면 볼륨을 늘리는 게 답인가요? 운동 쉬는 날이 지속이 되면 저는 오히려 중량을 높이는 시도를 계속 하시고 운동을 적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얼마나 쉬는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4, 5일을 쉰다는 거면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냥 일주일에 뭐 3일 정도를 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운동 적게 하고 중량 많이 높여서 하시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도 중량이 준다는 건 자체는 제 생각에는 운동을 많이 쉬어서라기보다는, 많이 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한 번에 운동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억지 볼륨이 증가해서 좀 중량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RBW 개츠비 풋볼 저지 반팔 너무 사고 싶은데 재입고 안 되려나요? 아쉽게도 한정판으로 저희가 판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재입고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또 IF 프로 딴 기념으로 좀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좀 바꿔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RBW 대표랑.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몸무게 대비 2배의 단백질 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70kg인 분은 140g의 단백질을 드시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바프나 대회 준비가 아니라서 일반식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고 평소 자주 먹던 술과 인스턴트 식단을 피하고 일반 식사 위주의 클린 식단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규칙적인 식사와 아침을 챙기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니 한 달 사이에 2-3kg가량 몸무게가 증가했습니다. 운동 경력이 아직 1년이라 커팅에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서 림매스업을 생각 중인데 증량과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은 너무 몸으로 느낄 만큼 좋은데 벌크업의 느낌으로 살이 붓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단백질을 줄여서라도 섭취 칼로리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지금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는 살이 붙더라도 이렇게 좀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늘리는 게 나중에는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물론 걱정하시는 게 체지방 못 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 추구미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내 추구미가 슬림한 거면 살을 안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추구미가 건장하고 큰 거야. 두꺼웠고 막 커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살이 붙더라도 많이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추구미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추구미는 슬림이거든요. 전 슬렌더가 추구미입니다. 이미 좀 슬렌더를 좀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막 크고 막 이런 거보다 전 슬림하고 예뻐 보이는 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형님 클래식 피지크나 보디빌딩이 더 어울리십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 추구미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바램대로 잘 안 가죠. 그나마 피지크가 슬림한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피지크를 더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빌딩이 더 멋지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저는 좀 슬림해 보이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시즌에 막 그렇게 막 돼지될 만큼 막 못 먹겠는 100kg 넘겨보고 싶기도 해.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페이커 선수의 증명하세요 보셨나요? 김승현 선수의 증명하세요를 보여주세요. 김승현 선수가 2024년을 관통하는 동기부여 명언을 갖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호. 그래요. 재작년, 즉 2023년을 관통하는 명언이 그 중꺾마였잖아요. 이게 다 롤이 진짜 영향력이 많은 그 e스포츠라니까. 그 중꺾마가 2023년에 관통을 했고 2024년은 뭐가 관통을 했을까요? 얼음! 그건 아니고 뭐가 있을까? 형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사건 사고를 그렇게 2024년은 좀 진짜 막판에 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동기부여 명언 제가 요새 동기부여 명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증명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은 그걸 떠나서 설명을 드리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월드 챔피언십 때 페이커 선수랑 그 이제 페이커 선수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 초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실력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페이커 선수의 레벨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커리어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치 전에 이제 뭐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페이커 선수가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반지 탁 하면서 프로벳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증명하세요. 다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 영어로 또 프로빗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외국 팬들이 난리가 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뭐 프로빗 이렇게 할 만한 저기 깜냥이 아니라서 제가 증명해야죠.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2024년 어쨌든 관통하는 동기부여 명언 딱히 떠오르는 게 그렇게 있지는 않네요. 그죠? 형도 떠오르는 게 별로 없다면? 작년 같은 아닌데 있는데. 그래요. 많이 없어. 그 2024년은 딱 와닿는 게 없네. 그 파리올림픽에서 명장면이 딱히 많이 안 나와서 그런가 보다. 옛날에 언제였죠? 런던이었나? 리우였나? 리우인가 그럴 거야. 박상영 선수라고 있어. 그 펜싱 말도 안 되게 역전의 드라마를 쓴 선수가 있는데 그때 중간에 엄청 뒤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종목 특성상 그냥 스쳐도 지는 판이었어. 한 점만. 근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전을 하신 그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은 동기부여를 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재작년에 중꺾마도 그렇고 그냥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작년에 또 포기할 뻔했는데 그냥 끝까지 해서 어쨌든 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프로카드, IF 프로카드를 따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점철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도 그렇고 나를 응원하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얻게 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이제 중꺾마도 똑같은 그 이야기겠죠. 근데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24년을 관통하는 뭐 그런 건 딱히 딱 그건 없고, 다 아울러서 그냥 동기부여 드린다면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명언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뭐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게 이제 뭐 저의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뭐가 그렇게 사람들 불만인 건지, 왜 이렇게 넌 안 돼, 뭐 왜 거기까지 갔냐, 된다고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통쾌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저도 저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속 시원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두려운 건가? 그분들은 내가 뭐 프로를 따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뭐야? 아니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도 이게 되게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냥 그런 말 듣지 않고 열심히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저는 펌핑 부위가 어깨와 팔 정도인데 펌핑되면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가요. 펌핑되면 원래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 털릴 정도로 해야 펌핑이 되는 몸인 건지 궁금합니다. 펌핑 되면 힘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원래?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뭐 펌핑은 뭐 적당히 운동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 펌핑 되고 나서 이게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뭐 다 털릴 정도로 해야 펌핑이 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이미 다 털렸으면 펌핑 되고도 이미 끝나버린 거고, 보통은 힘이 안 들어가면 회복이 안 된 거고, 충분히 2, 3분 쉬었다가 하면 힘 다시 들어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운동을 하니까 계속 한 세트 끝나고 뭐 2, 3분 안 쉬고 한 30초, 1분 쉬고 또 하려니까 힘이 안 들어가지. 충분히 쉬고 하면 다시 됩니다. 옷은 원래 오버핏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클래식 의류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발렛 무드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클래식 복식 시장이 많이 죽은 탓도 있겠지만 오버핏 무드가 빌더분들한테 아무래도 편한 것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메카지 복각 무드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오버핏을 옛날부터도 입었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 특성상 뭐 24시간 365일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핏 입었을 때 모습이 노출이 많이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클래식 의류를 좋아했던 것도 맞지만, 또 클래식 옷을 입었을 때, 예를 들면 심사를 갔을 때라든가 이렇게 수트를 완전하게 차려 입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많았고, 그 자리에 특히 브이로그 같은 걸 찍었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좀 굳어졌던 것 같아. 근데 발렛 무드도 옛날부터도 좋아했습니다. 뭐 그 더 옛날로 가면은 뭐 별의별 거 다 시도도 했고 여러 가지 좋아했지만, 저한테 이제 잘 어울리는 걸 찾는 그런 과정이 좀 길긴 했어요. 근데 다 입어보면 그냥 클래식 무드 좀 이렇게 딱 맞게 입었을 때를 많이들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제 점점 딱딱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편해 보이고 이런 게 더 손이 가더라고. 뭐 준지라든가 이런 거. 3년 전부터는 그쪽으로 더 입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딱 특별했던 계기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그런 거 싫어했어요. 클래식하게 입거나 뭐 셔츠 입거나 좀 비즈니스 캐주얼에 그러니까 약간 좀 아저씨 느낌 나게 입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싫어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되고, 그 친구한테 맞게 입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아더에러라든가 이런 무드로 가더라고. 지금은 또 제가 편한 대로 입게 돼서 그냥 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리고엔스였나 뭐 누구일 거야. 근데 자기는 나이에 맞게 입으라는 그런 말이 제일 혐오스럽대. 그 패션은 그렇게 나이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명언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0대, 50대는 거기에 맞게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좋은 것 같고. 거기 어디야? 그 시장 어디죠? 할아버지들 많은데. 동묘. 예. 동묘 가봐요. 그 할아버지분들 얼마나 멋쟁이들 많은데 그분들도 왕년에 다 속된 말로 한따까리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연세 드셨지만 자신 있게 자기 개성을 뽐내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되게 보기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이에 그렇게 그 제한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입고 싶은 대로 입으세요. 그리고 저 말고도 보디빌더가 그래서 오버핏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몸이 커서도 있고 편하게 일반적인 스탠다드 핏은 안 어울리고 불편해요. 아메카지 복강 무드는 저도 시도해봤는데 하나도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안 어울리는 게 이제 아메카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도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안 시도해보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른다는 거지. 옛날에 대학생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까 오히려 아메카지가 원래는 아메카지가 나이가 먹으면 좀 더 잘 어울리고 급식이라 그러잖아. 그 친구들이 더 안 어울리는 게 보통은 맞거든요. 근데 난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아메카지가 안 어울리더라고. 대학생 때는 오히려 아메카지 시도했었어요. 해외 일정이나 해외 여행 보내실 때 어떤 걸 주로 즐기시나요? 보통은 식도락이나 경치를 보곤 하는데 비슷하시려나요? 보통 이제 저는 해외를 나가면 순수하게 관광이나 그 휴가보다는 대회 때문에 간 경우가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식도락 이런 거나 관광 이런 거에는 시간을 쓴 경우가 좀 짧죠. 해외에 나가는 게 뭐 예를 들면 열흘이라고 치면 열흘 중에 순수 식도락과 관광은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다 숙소에서 쉬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대회 나가고.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그런 거 내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여행을 가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목표가 원래 지금쯤 해외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구독자들과 함께라면 더 좋고. 근데 저의 경제 이슈 때문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열심히 외화를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맛있는 음식도 진짜 다양하게 많이 먹어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시간이 좀 짧았죠. 항상 하루 이틀밖에 그런 게 허락된 게 없으니까. 그래도 가본 게 어디야? 뉴욕 짧았지만 당일치기로라도 저는 가본 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뭐 또 가고 싶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충분해. 약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루 있었으면 더 좋았지. 못 가본 데도 더 가보고 이제 더 했으면 좋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쉬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형님 어떠셨어요? 아쉽진 않았어요. 그죠? 그냥 뉴욕 가봤다. 오 이런 데구나. 분위기. 찍먹한 걸로 충분히 만족을 하는. 그리고 거기 일주일 넘게 갔다 온 동생이 있어요. 롱건호라고 여러분들 아실까요? 송건호 선수. 건호 얘기 들어봐도 너무 길게 갔다 왔다. 2, 3일이면 형님 말대로 충분히 다 보더라고요. 이러더라고. 평생 피자 붕어빵 먹기 대 민초 붕어빵 먹기 골라주세요. 참신한데? 저는 피붕. 피자 붕어빵이 훨씬 낫지 않아요? 치즈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약간 고기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민초 붕어빵? 끔찍한데요? 민초를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민초 뭐 같이 만약에 먹는 사람이 민초 좋아하고 민초 먹고 싶대. 그럼 저는 먹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사 먹지는 않아. 잘. 그런 중립합니다. 피자 붕어빵 맛있지. 그러나 피자 붕어빵 대 팥붕 하면 저는 팥붕입니다. 팥붕 대 슈붕 해도 팥붕입니다. 3교대 근무 중입니다. 16시간 근무하고 퇴근 후 유산소 30분 정도 하고 비타민,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유산균,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밀크시슬, 아르기닌 이런 걸 한 번에 다 섭취를 하고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비타민을 섭취하는 건데 더 자주 먹어야 할까요?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보충제 섭취의 의미는 내가 이게 부족할 때 그거를 채워 넣는 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무하느라 이제 지치고 특히나 유산소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체내에 여러 가지 뭐 영양소들이 좀 이렇게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한 번에 섭취를 하고 자고 일어난다. 뭐 나쁘지 않은 섭취 방법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런 성분이 뭐가 있는지 알면 그런 것들만 이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가 이제 보통은 크레아틴 같은 경우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규칙적이지 않아도 되는 성분들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도 좀 더 자주 드셔도 되고. 가슴 운동을 할 때마다 한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비슷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가슴 운동할 때 어깨가 막 이렇게 아픈 경우 있긴 있습니다만 막 이렇게 심각했던 적은 없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운동하시는데 불편하시고 이러면 뭐 병원을 가보시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경험을 만약에 했다면 저는 병원부터 달려갈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작년에 제가 부상 입었을 때 병원 바로 갔습니다. 어깨. 보디빌더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많이 드실 텐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나요? 제가 헬스하면서 많이 먹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걱정입니다. 당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술은 가끔 마십니다. 배달 음식은 주에 2번 정도 먹습니다. 저 작년에 검진했을 때는 다 정상 수치였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높았었어요. 그때 제가 아팠을 때라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한번 다시 재보고 싶네요. 근데 이제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었나? 그 수치가 조금 높더라고요. 아마 프로틴을 아침마다 제가 이제 꼬박꼬박 먹고 아침 식사로 이제 그 오트밀에다가 프로틴 타 먹었다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검진 받아가지고 그랬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안 재봐가지고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인 성분을 좀 줄였어요. 그때 이후로 프로틴도 잘 안 먹고 하루에 뭐 2번 먹던 거를 이제 거의 안 먹거나 조금 양을 줄여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줄여봤는데 최근에는 안 잡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완전 정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왜일까요? 이거 사람 바이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절에서 채식만 하시는 스님들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먹느냐보다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느냐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 영향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육류 섭취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실 때 본 세트를 1개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다음 종목을 위해서 힘을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두시나요? 이게 뭐 힘을 남긴다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할당량을 채우는 느낌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남긴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요 운동에서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운동합니다. 장가 가실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거 장가를 계획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뭐 내가 이 나이 때쯤에 어떻게 뭐 요런 학력과 요런 성격을 가진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구만,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서 뭐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지는 않은데, 뭐 짝이 있다면 뭐 결혼을 하게 되겠죠. 뭐 또 연애를 할 때 결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상대방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서울 오면 이상하게 여자랑 멀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거 뭔가 있나 봐. 서울이 터가 나랑 안 만난 것 같아. 제가 2019년 말에 서울 와서 여자를 되게 못 만나더라고. 뭐 만난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청주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뭐 그냥 되게 평탄한 삶을 살겠구나 했는데 서울 오면 이상하게 그런 게 좀 멀어지는 것 같아. 대신에 서울에서는 커리어적인 거는 되게 도움이 됐죠.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서울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이상하게 여자가 멀어지고 조금 힘들 때는 여자가 좀 가까워진다? 희한한 그 컴플렉스가 있네요.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갑자기 또 이어서 댓글 달린 건데 적절하네요. 그러게요.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이거 노래 가사죠. 이문세님의.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나는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사랑은 없어. 너무 회의적인가? 그렇더라고. 주변에 보면은 그냥 결혼이 뭔가 사업적인 거고 그냥 개개인의 야망과 야욕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아니면은 그냥 의뢰 다 하니까 뭐 약간 억지로? 약간 이런 경우가 더 많지. 물론 있어. 사랑으로 결혼하는 커플도 많이 봤어요. 굳이 따지자면 좀 반반인 것 같아. 근데 반반인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결혼이란 건 원래 사랑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인 건데 그런 경우만큼 그냥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더 많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이혼율도 높은 거지. 그렇게 해서 한 결혼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약간 나는 요새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또 연달아 또 첫사랑 썰 또 나온다. 이게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때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면 별로 안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아른아른 거릴 때도 있지만 시간이 묻어지면서 잊혀지더라고. 첫사랑이면 나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첫사랑이 항상 업데이트 되잖아. 가장 최근 사랑이 첫사랑이 되는 것 같더라고. 또 연달아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왔네요. 만약 둘 중 한 명과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유진 같은 여자 대 최은총. 와우! 이유진 같은 여자 대 최은총 같은 여자.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끔찍하네요. 아우, 여자라고 치면은. 그냥 형제로서는 좋습니다. 여자로서는 둘 다 최악입니다. 그냥 혼자 살게요.